어,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해야 되겠지? 지금 녹화되고 있나요? 여러분 화면에 뭔가 보이나요? 네, 녹화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그 여기에서 따라서 들어오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더 많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 주셔요. 그래야 욕조의물이 줄어든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했을 때 요 이야기를 좀 풀어냈었는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시간이 없으면 제가 여기서 더 깊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혹시 이런 얘기 했나요? 9.91억에서 힘들게 힘들게 80억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가는 건 50억? 따라서 욕조의 이산화탄소는 계속 쌓일 것이고 기후는 더, 기후는 더 나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 제가 한 거 기억나나요? 예, 오케이. 그 이야기의 포인트는 열심히 노력해도 기후는 더 나빠지는 역설을 제가 강조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하나 제가 강조하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아까 질문에 하고 연결된 건데, 네. 이 지연 효과가 있어요. 심지어 들어오는 양, 그러니까 나가는 양보다, 즉 50억, 나가는 게 50억, 나가는 게 50억, 그러면 들어오는 양이 줄고 들어서 50억까지 가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힘들 거라고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게임을 진행해 보니까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면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경험하셨어요. 근데 만일 50억까지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똑같게 50억까지 줄어들었다 칩시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래서 매년 오일한 나가는 양 50억보다 들어오는 양, 발생량이죠.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더 줄어드는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즉, 들어오는 양이 50억 미만. 그러면 산술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요. 산술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적어요. 그러면 욕조에 있는 물, 즉 지구라는 욕조에 쌓이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누적량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죠? 줄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줄어들지 않아요. 지연 효과가 있어요. 지연. 이게 또 다른 현실입니다. 이 지연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말하자면 들어오는 양이 지구에 쌓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또는 나가는 양이 있어도 그것이 실제 지구라는 욕조의 변화를 일으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크게 봤을 때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튼다 잠근다는 액션을 해도 그 액션의 결과로 욕조에 있는 물이 실제 변하기까지는 지연이 발생한다. 이게 또 다른 현실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어, 학술적으로 제가 연구자로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해요. 이제 그게 이거죠. 기후변화를 욕조에 빗대어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노력을 통해 배출량을 증폭시켜도 배출량, 즉 나가는 양이죠. 아웃플로우를 증폭시켜도 욕조 안에 있는 누적량 또한 빠르게 없을까요? 일단 틀렸죠. 욕조의 물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비교해야 됩니다. 나가는 양하고 들어오는 양. 들어오는 양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고 나가는 양은 이산화탄소 제거량, 흡수량, 포집량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의 직관과 좀 다를 거예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그래서 김소연 학생, 지금 김소연 학생 있나요, 여기? 아, 있네. 김소연 학생? 마이크 켤 수 있어요? 없어?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동기부여 메시지 관련된 질문. 이화영 학생. 아, 이 질문에 한 이유를, 저 질문을 좀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일단 박사님이랑 모의 기후 회담을 해본 저희로서는 기후변화가 우리한테 당장 닥칠 수도 있는 문제다 하는 게 체감이 되는데 음. 학생들의 경우에는 뭔가 강조해주지 않으면 기후변화가 우리 세대가 겪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 이런 거를 뭔가 강조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많은 수업을 해보신 박사님의 입장에서 이런 뭔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어떤 걸 강조해야 할지 궁금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질문, 지금 설명한 내용에서 내가 궁금한 게 있네요. 지금 하영 학생 말에 의하면 내 수업을 직접 들은 입장에서는 되게 긴급하게 아, 생각이 들었었다고 했는데 어떤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일단 뭔가 욕조 이야기도 그렇고, 시로드도 그렇고, 처음 배워보고, 뭔가 그 당시에서 몰입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좀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었는데 뭔가 반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냥 한 번 하는 수업이 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일부 학생은 그게 직접적으로 안 다가올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뭔가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그 화영 학생의 질문은 사실은 다른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아, 지금 현실의 문제였고 당장 우리의 행동 이것을 이 만들기 위한 그런 거기보다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 내가 지금 시로드를 해보고 욕조를 얘기하니까 되게 현실감 있게 느껴졌고 몰입이 됐었더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질문이 되게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질문이어서 그래요. 저 질문은 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라는 이 긴박함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취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사실 하영 씨가 얘기한 내용은 몰입했다.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한테 잘 몰입시키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그래서 두 가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저 질문. 이제 의도한 달리 사실 질문이 되게 좋아요. 네, 의도한 달리 질문은 많은 환경 운동가들이 또는 실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기후변화 문제가 말이야.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면의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욕조를, 생각하는 선에서 한번 얘기해 봐요. 전 진짜 욕조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근데 욕조 이야기를 하면 더 현실감이 느껴져요. 지금 음, 당장의 문제, 뭐 이런 게 느껴지냐고. 저는 저희가 직접 겪을 수 있는 일이나 지금 직접 겪고 있는 일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에도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음, 면들을 좀 친구들한테 강조해서 보여주면 친구들도 좀 공감할 수 있고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의 일이라는 걸 좀 자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의 고민이기도 해요. 어, 정말 저의 큰 고민이에요. 저 질문이. 일단 보편적으로 인공지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한번 재미삼아. 재미삼아. 자, 여기 보면 이런 이걸로 볼까요? 어디 있어? 어땠냐? 어? 사라졌나? 어디 보자. 여기 있다. 오케이. 기후위기가 먼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임을 강조할 수 있는 키워드나 문장. The future is now. every 매년이 중요해. 모든 액션이 다 의미가 있어. 이런 이야기.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연결된 현재의 문제라는 메시지. 되게 회의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정답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지금 긴박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음, 내년에도 태양은 뜰 거예요. 모레도 뜨고, 10년 뒤에도 태양은 뜨고, 기온은 힘들게 힘들게 더 나빠지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라고 막 강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찾으려는 것보다도 한번 의심을 해보기를 원해요. 의심. 과연 그게 옳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음, 마치 이 세계 종말이 오는 것처럼 지금 당장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 같이 했다 칩시다. 근데 안 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실까? 더 실망감, 배신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 지금 당장의 문제를 계속 강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먼저 지쳐서 나자빠지지 않을까? 실제 기후 변화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는, 녹록하지 않은 문제인데, 너무 당장 얘기를 해서 결국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더 실망감을 얻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저런 말을 차마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혜진 선생님도 계시지만 교육하는 입장이라든가 뭔가 앞에서 리드하는 입장이라든가 또는 특히 환경운동가 입장에서는 사실 저걸 강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위기감을 고취시켜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고 싶기도 해요. 또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관점도 이 교육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면 좋아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강조도 해요. 저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행동을 해도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심지어 더 나빠질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마음의 준비를. 음.
아까 보여드렸던 욕조 이야기에서 사실 그 얘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노력해도 나가는 양, 제거량보다 발생량이 줄어들지 않은 한 욕조에 쌓이는 것은 더 증가한다니까요. 그게 저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논리를 따져봤을 때는 되게 거짓말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배출량을 줄이려면, 배출량을 줄이면 기후는 좋아질 거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다 틀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들어오는 물의 양을 줄이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는 들어오는 양을 줄여야 돼. 하고 얘기를 하면 제가 봤을 때 그건 반쪽 진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저 질문이 너무 가슴 아파요. 그렇다고 대놓고 현실에서 우리 문제는 해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얘기하면 더 진짜 돌맞잖아요. 또 그건 아닌데. 그렇다고 쓸데없이 과도한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은 오히려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양심상. 여러분이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언을 받고 싶어요. 학생 입장에서. 저 질문이, 이화영 학생이 저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 이야기가 충분히 전달됐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혜진 당, 선생님이, 당장, 얘기해봐봐. 당장 이익이 되지 않아도 언젠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편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저희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 저희가 지금 당장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할 정도로. 설명해도 당장 이익이 되지 않아도 결국 이제 머리 좋은 놈들은 그 어, 나중에 미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가 예컨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 뭐 환경운동가인데 좀 이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미래를 위해 행동하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게?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게 뭘까? 막 지금 당장 탄소를 줄일 필요가 있다 보다는 보다는, 그 탄소 배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음, 이제 그거를 지금 당장 줄이기보단 천천히 줄여 나가면서 이제 그것을 위한 기술을 어떻게 발달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제 보면 재호 학생, 그것도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인류나 기업들한테 탄소 배출을 천천히 줄이세요. 그 사이 우리는 열심히 기술 개발해가지고 배출량을 더 늘리면 돼요. 이런 얘기 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약간 강요를 하는 건 아닌데 어,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기업은 사실 기업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제공하는 그쪽이 되지 않을까요? 아, 막 지금은 강요하기보다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재호 학생은 일단 기업한테 꽂힌 것 같아.
아니, 실제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활동을 기업들이 많이 하니까 기업들한테 대놓고 너네들은 나쁜 놈들이야 말이지. 기업 활동, 이 기업, 이 나쁜 놈들,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이 나쁜 놈 당장 줄여야 돼! 라고 하면 반발심 때문에 더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잘 살살살살 설득하면서 그러니까 배출량, 즉 제거량을 더 키우는 노력까지 해야 된다라고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어, 어쩌다 보니 그쪽으로 새긴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봐봐, 그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 전재호 학생 한번 들어보자. 나의 아이디어. 재호 학생의 이야기에 대한 나의 제안. 음, 그거를 좀 더 좀 예쁘게 가다듬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즉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주체들이 있을 거예요. 공장, 예컨대 기업 또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군대, 그렇죠? 뭐 가능하겠죠. 그 사람들한테 너네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 찍기보다는 같이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우리는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대놓고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는 순간 반발심 때문에 오히려 더 안 하려고 하니 그것이 오히려 더 나쁠 수가 있다. 그래서 전략 차원에서는 아니, 솔직히 탄소 배출량은 계속 줄여야죠. 급, 아주 급감해야 된다니까? 급격하게 줄이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전략적으로 명확하게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 왜? 왜? 대놓고 낙인 찍으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는 급격하게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일으키고 음, 잘 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독거리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까 전재호 학생님 말 중에 되게 위험한 표현들이 있었어요. 탄소 에너지 배출량을 서서히 줄여들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가 오해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자, 다시 돌아와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문제, 저 질문, 이화영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씩 돌아볼까? 서예준? 아마 먹먹해서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답이 이거야라고 학원 선생님처럼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의 고민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싶고, 이 화두는, 이 주제는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은 고민해 보게 될 거예요. 네. 박사님, 저도 그냥 의견 그냥 나눌까 봐요. 써놓은 것도 있어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 안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는데? 아니, 애들이 지금 마이크가 고장나서 이게 막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그럼 저는 잠깐 쉬겠습니다. 이제 가만히 마이크 있을까요? 고장난 사람은, 예. 마이크,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말을 하고 싶어도 이제 도서관에 있거나 그런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충분하게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일단 100%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전에 공지된 게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마이크 킬 수 있는 사람만 한번 얘기해 봐. 네네. 예컨대 예준 학생 마이크 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채팅이라도 한번 좀 해보려고 노력해 보든지 뭐가 됐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참여 안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 안 해요. 예. 다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맞아요, 맞아요. 다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얘기해 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다른 이야기로 우리는 이야기를 좀 풍성하게 하고 싶거든요. 자, 우리 서예주는 마이크 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채팅창에 올렸고,
아연, 수연, 유지호? 음, 네.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예를 들어서 유지호 학생한테 한혜진 선생님이 앞으로 다가올 기후의 문제가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 아니냐. 우리 당장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 너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유지호 학생은 뭐라고 대답할래요? 좀 생각해보고 이따 다시 오케이. 말해드려도 좋아, 될까요? 좋아, 좋아. 오케이. 어, 박지민? 네, 오케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수업을 들으면서 2100년까지 우리가 높은 확률로 살아 있을 거라는 말이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말도 기억해요? 내가 미안하다는 말 했다는 거? 네. 어, 미안해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음. 저의 딜레마예요, 저 역시.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교육하는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우리의 행동이 바뀐다고 해서 기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뻥 같거든. 네. 왜 그럴까요? 이 기후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표현에 이런 게 있습니다. There is no silver bullet. 은탄환, 총알. There is no silver bullet. 즉, 만병통치약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게 요 프로그램의 공식 그 영어 매뉴얼에 굉장히 막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솔루션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뭐 기업, 환경운동가, 정부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렵죠. 어렵지만 얘기는 하긴 해야 되겠고. 그 사이에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후는 점점 나빠지는 상황은 어쩔 수 없이 감수는 하긴 해야 되겠고. 네, 뭐 그런 이야기인 거죠. 네. 또 최지우? 네, 오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 프로그램 하면서 키워드나 문장도 약간 와닿긴 했는데, 그, 그래, 어떤 그, 키워드? 솔직히 키워드보다는 그 문장. 1차 아, 하고 나서 그 개발도상국에 막 물에 어, 가라앉는다면서 그때 파란색처럼 허무한 사실. 씌우면서 그 프로그램 할 때만큼은 이게 약간 좀 더 급박한 상황이란 게 약간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우리 질문이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을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후의 문제를 현실감 있게 느끼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기후의 문제를 얼마나 긴박하게, 긴급하게, 정말 절실하게 느끼게 할 것이냐. 이건 다른 이야기일 거죠. 그죠? 현실감 있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동기부여해야 할까요? 그 중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퍼포먼스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네. 자, 기후가 점점 심해지면
해수면도 계속 상승할 것이고 이런 많은 지역이 물에 잠깁니다. 이 물에 잠기는 거 말이죠. 특, 이 특정 지역에 물에 잠기고 나머지는 멀쩡하다. 이게 아닐 수 있어요. 개발도상국들은 말이죠. 나라가 통째로 잠겨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제가 여기서 동기부여하는 아이디어로 그때 뭘 어떻게 했냐면 이 물에 잠기는 이 파란 천, 이 방수천이에요. 근데 그거를 씌울 때 씌우는 사람을 누구로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누가 그거를 덮었나요? 음, 네. 선진국이요. 뿐, 뿐만 아니라 또 있었어요. 각 나라, 각 오케이. 나라의 대표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선지국 첫째 줄 앉아 있는 미국, 유럽연합, 그다음에 EU, 그리고 중국의 대표 한 명씩 불렀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나 싶은데 환경운동가 나와 했었어요. 환경운동가 나와. 그래서 환경운동도 같이. 그래서 환경운동가 말이지 너네들이 제대로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온이 더 나빠지지 않았냐고 책임져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압박을 가한 거죠. 환경운동가들한테.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활동을 해보라고. 음. 그게 약간 그런 심볼이에요. 선진국들이 너네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상징으로 했던 건데 그건 그거지만 하여튼간 이 뒤집어 쓴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현실감 있게 느껴지긴 했을 거예요. 그 정도? 예. 그래서 동기부여 관련해서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뭐니 뭐니 해도 첫 번째 시각적인 동기부여가 바로 그 씨로드 같아요. 2100년까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생존하게 될 2100년까지 실제 그래프의 모습으로 시각화로 미래를 우리가 엿볼 수 있으니까 되게 현실감 있게 느껴지게 만든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화영 씨나 우리 유지호 씨가 내용이 아주 같은 맥락에서 사실 되게 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질문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게 좋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팍 가슴에 꽂히게 해가지고 말이요. 지금 당장 기후변화에 환경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그 열혈전사로 만들게 하면 어떤 식으로 격문을 아주 심금 울리는 어떤 연설문 같은 거 말이지. 이따 손 치더라도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게 저의 회의론이에요. 회의의식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더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거를 더 차분하게 좀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아주 차분하게 냉철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런 식의 길게 그런 태도 문제를 얘기를 못했어요. 왜? 시간이 제한된 시간에 그런 얘기까지 하기 어려워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 내서 나랑 만난다고 시간을 나도 내고 여러분도 내니까 이제서야 제가 저희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수업에서 못 할 거예요, 아마. 저도 못했고 여러분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어진 어떤 시퀀스에 따라서 게임을 진행해 보시고 그냥 땅 때려주는 거죠. 땅 때려주는 것을 뭘 삼을까를 각자 한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수업 진행과 관련된 거 볼까요? 특정 역할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방법이나 각 역할들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요? 참고로 요거와 차라리 이걸 알려드리는 게 낫겠다. 나름대로 기본적인 한
최소한 80점 정도 되는 답변들을 하더라고. 제가 봤을 땐. 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봐요.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너는 여기서 제공하는 이 게임을 아냐? 이거다. 그러니까 알고 있대. 이쪽에서 한번 인지시켜주고 나서 음.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화성 소재 안화 고등학교에서 게임을 진행하는데 학생들이 매우 인상 깊었는지 자신들의 동아리에서 이 프로그램을 각반에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지를 PDF 파일을 얘한테 줬어요. 어, 그리고 나서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음.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라면 이렇게 당신이라면 보통 어떤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항별로 질문과 보편적인 답변을 제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설레발 떨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답변했으면 막 이렇게 답변해 주더라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스크립트를 제가 그 프롬프트를 이제 우리 채팅창에 넣어 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 보세요. 음, 그러니까 0 빵점짜리는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 같은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100% 뭐 늘 그렇지만 인공지능의 답변은 100% 정답이라 받아들여서는 큰일 난다. 의심해 봐라. 의심해 보고 한 번 더 생각하시라.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표와 관련된 거. 이게 오케이. 이런 얘기 안 해? 각 역할마다 협상에서만 제시할 수 있는 독점적 정보나 조건. 아하. 우리 있어요. 기밀 문서. 그래서 이건 기밀 문서입니다. 그것만 해도 나름대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방법이라 그러네. 뭐 그런가 보네요.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디 보자. 어, 얘는 이건 또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 같아요. 뭐 역할을 바꿔봐라. 역할 바꿀 수 있나? 제한된 시간에서 못해. 어, 관찰자 역할을 해라. 소그룹 활동을 해라. 발언 기회를 균등하게 하면 다 좋겠지. 아, 나도 뭔가 발언하게 되겠구나. 못해요, 못해. 시간 관계상.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요 답은 원론적으로는 뭐 답이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별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음, 그래서 각 역할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소외되는 역할.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느끼죠. 그죠? 왜냐? 우리 친구들 이름을 아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늘 고민돼요. 저는 굉장히 많은 학교에 가잖아요. 이게 신청을 해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진행하는 경우와 그냥 뭐 의무적으로 각 반에 가서 진행하는 경우가 천지 차이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각 반에는 되게 소극적이고 귀찮아하고 하는 이 친구들이 왜 없겠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대한 태도는 저는 어, 마, 그 친구의 인생에서 마침 이 시간은 그 친구가 관심 없어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강요하기는 어려워. 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왜 참여하지 않지라고 얘기하는 순간 감정이 쌓일 거거든. 예. 예.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예. 마침 그 친구는 그의 인생에서 이 프로그램에 관심 없는 건데 내가 강요할 수는 없어. 어쩌겠어. 이게 기본 저희 태도고요. 두 번째는 사실 세계 기후를 막기 위한 어떤 으쌰으쌰하는 모임을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사람마다 다 태도가 달라요. 실제 국제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꼭 거기에는 방관자가 있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것 역시 또 다른 현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극적인 학생들, 적극적이지 않은 학생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반의 모습도 실제 국제사회 모습하고 똑같이 나타날 거야. 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시고, 학생들도 그냥 그렇게 진행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거에 대해서 혹시 나는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 있나요? 같이 아이디어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지민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야말로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음, 음, 사실 교육학적인 측면에서도 교사의 역할과 교사의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의견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굉장히 아주 여러분들 듣기에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라는 거예요. 정답은 없고. 이화영, 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반에서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학생들에게 강제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요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차피 국제사회랑 세계에서도 넓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박사님처럼 뭔가 누군가에게 기후변화에 대해 강요하고 이렇게 행동하자라고 막 정해주는 게 막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저도 반에서 그런 학생이 있다면 딱히 강요해서 참여시키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영 씨가 지금 내 취지에 약간 정답 같은 대답을 했으나 실제 맞닥뜨려 보세요. 속 터질 거긴 할 거예요. 속 네. 터지긴 할 거예요. 어, 또 얘기하고 싶은 사람? 정소희? 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래 이 회의에 참여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전에는 전 좀 반 친구들이 많은 인원이 좀 뭐라도 얻어갔으면 좋겠어서 이 활동을, 그치. 네, 뭐라도 얻어가고 싶어서, 네, 얻어가고 싶어서. 이 활동을 저희 반 학생들이,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강제적으로라도 참여하도록 만들려고 강제적이라도. 했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음, 근데 교수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답변을 듣고는, 어, 좀, 우리 반에서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방관자라는 역할이 또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렇지. 생각이 들어서 음, 저는 이제부터는 아마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지 않는 학생들한테는 그냥 방관자라는 역할로 인식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떤 학교를 가든지 간에 이렇게 강요를 안 해요. 제 성격도 그렇기도 하고 저의 교육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다만 제가 이- 가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같이 참관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신신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학생들의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쩔 줄 몰라요. 왜냐면 정창훈 교수라는 사람이 오였는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소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뭐라도 하나 더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이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하게 하고 싶어서 선생님들이 안달복달 해요. 어. 그래서 뭔가 더
설명해 주려고 하고 한번 해봐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옆에서 동기부여 시키려고 막 애를 쓰시거든. 근데 제가 다 그냥 철저하게 막습니다. 지켜만 보시고 들으시기만 하시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학생들이 알아서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래야 그 결과도 본인들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본인들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 소희 씨 아주 좋은 태도예요. 뭐 화영 씨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하나라도 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받은 그 충격을 또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 내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시작할 때 또는 끝날 때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음, 내가 전문적으로 이걸 받은 사람은 아니어서 아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거야. 그런데 어, 어쨌거나 이 달라진 결과는 우리가 만든 거야. 적극적으로 참여하든 소극적으로 참여하든 관심 없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고 우리 지구의 모습이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야. 이 결과는 우리가 만든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두 번째는 제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다른 시각을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강제적이라도 한다고 했을 때 생각해 봅시다. 되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후변화를 진행하는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해서 이 좋은 것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 자리까지, 늦게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좋아. 이게 너무 중요해. 이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 알려주고 싶어. 왜 이걸 못 알아듣냐 이거지. 그런데 이게 좋고 나쁜 것을 왜 여러분들이 판단하냐고. 그러니까 다시 이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너희들한테도 좋을 거야 라고 내가 왜 정하냐 이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손가락 돌리는 거 기억나죠? 이게 여기하고 연결돼요. 얼마든지 이 수업에 대해서 교실에서 내 친구들이 뭐 이렇게 뭐 진행하는 거 근데 막 앞에서 떠들어 막 중요하대 막 열변토하고 얘기해. 그래 그게 나랑 무슨 관계냐고. 그건 네 생각이지. 그것도 여러분 받아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는 훈련은 그런 훈련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어느 하나의 가치를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줘요. 오케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같이 판단하지 마시고 그래야 됩니다. 갈수록 현대 사회는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에서는 복잡한 관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어느 하나의 관점이 옳다고 그거를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순간 옳다고 강요하는 순간 진리라고 강요하는 순간 폭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네. 넘어가 볼게요. 자, 참여형 수업에서 학생들이 자유와 상관없이 수업 참여를 합니다. 형식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 대신에 진심으로 참여해서
갈등과 타협을 겪게 해주려면 어떻게 할까요? 현중 지금 있나? 아, 없네. 오케이. 저는 요 단어가 수업에 진심으로 참여하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저 말은. 진심으로 참여해서 갈등과 타협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소극적인 아이들은 진심이 아니다? 소극적인 게 진심이었던 거예요. 음,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저의,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까 다 연결되네요. 그죠? 같은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몰입할 수 있게 기승전결 형식으로 진행하고 싶어요. 교훈을 중심으로 어떤 내용으로 초점을 진행하면 좋을까요? 볼까요? 네. 예를 들어 뭐 자원 제한, 시간 압박, 필수 학위 조건 되게 근데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에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기승전결 얘기하네요. 문제를 제시하고 갈등을 예컨대 갈등이 핵심이 그거죠.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기밀 문서를 토대로 그 나라의 입장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봐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최대한 각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멘트만 해주시면 돼요. 각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한테 보너스로 설명해 드린다면, 이 시스템 관점에서는, 즉 복잡한 시스템 관점에서는 있잖아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순간, 다하면 다할수록,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시스템은 더 출렁거리고 망가집니다. 네. 각자 최선을 다할수록 시스템은 더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그걸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걸 조장하는 거예요. 각자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들은 국가대표예요. 여러분 뒤에 국민들이 있습니다. 미국 대표 말이죠. 여러분 뒤에는 말이야 트럼프가 있어. 공산당 대표 여러분, 여러분들 뒤에는 시진핑이 있어. 여러분들 잘못하면 숙청당한다니까.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각자 최선을 다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맞아요. 결말에서는 연결성을 짚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오케이, 맞아요. 네. 또 기승전결, 그런 얘기.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좀 속도를 좀 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이 먹먹하거나 또는 잘 모르겠거나 나름대로 고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이따가 시간 줄 테니까 그때 얘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혹시 어쩔 수 없이 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라도 나하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스톱하고 먼저 얘기해도 괜찮아요. 학습 목표 및 교훈 관련 가장 중요하게 잡고 가야 할 목적, 포인트. 그래, 이건 진짜 여러분들 묻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엔 뭐일 것 같아요? 지원 있나? 없구나. 오케이. 자, 김수현, 가장 중요한 목적, 어떤 포인트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연이가 아까 마이크 안 된다고. 그치. 아연, 김아연, 그대들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오케이, 미안. 그다음에 서예준, 아연도 안 되는구나. 음. 아까 마이크 된 우리 정소희 뭐 해볼까? 정소희, 이화영, 박지민, 네, 소희부터. 네. 그대의 생각에는 포인트를 뭘로 잡으면 좋겠어? 저는 저 밑에 저 질문에도 적었다시피 저는 좀 아, 시스템 그렇구나. 사고, 자기가 두 네, 번째구나. 네, 네. 저는 어. 저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음, 교수님께서 시스템 사고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는 그걸 모든 사람들의 관점의 차이니까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반 친구들도 좀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저의 바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은 기후 변화라는 소재로 그런 계기로 시스템 사고를 접했지만 시스템 사고에서 얘기하는 그 관점에 따라 다양한 생각이 있다, 기타 등등. 이거는 기후 변화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다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기후 변화에서 시작했지만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고 모든 데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정소희 학생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시스템 사고를 강조하려 했던 요거 손가락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뭐라 그랬어? 어디에 꽂혔어? 아까 방금 약간, 다양한 네. 생각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 했는데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 이거는 약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제가 그걸 결론을 낸 거거든요. 오케이. 다양한 의견을 또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결론을. 그러니까 그 전에 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야 돼? 그 손가락 돌리는 거에서도 저희가 봤을 때 관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졌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아니, 뭔가 좀, 그러면 그 다른 분들도 정확하게 한번 기억해 봅시다. 관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졌나? 방향이 달라졌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잖아. 모양이 달라진 것은 아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그래서 시퀀스별로 생각해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관점에 따라 정반대의 방향이 되었었고 그거를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무슨 표현을 썼냐면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됐다고 표현했어요. 해석이란 표현을 썼어요. 시계 방향으로 해석됐는데 세상에 왜 반시계 방향으로 180도 달리 해석이 됐을까?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죠? 그래서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기억나? 소위. 첫 번째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이 됐다. 오케이. 그래서 어떠라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케이. 아마, 어, 아닐 수도 있지만 오케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봐야 한다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역지사지. 좋아요. 네. 왜? 근데 왜 상대방 입장에서 대해봐야 되냐고. 왜? 왜를 생각해 보죠. 나랑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 상대방은. 그럼, 빙고.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였냐면 관점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두 번째 단계는 따라서 모든 시스템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이해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거야, 항상. 음. 나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묘하게 뭐 미묘하게 다를 수, 어쨌든 간에. 세 번째 단계는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게 워낙에 시스템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가 따라서 내가 옳다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왜 안 해라고 강제적으로라도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는 되나? 그렇다고 나의 관점을, 나의 해석을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 될 수 있다. 일부러 내가 폭력이란 단어를 썼어요. 좀 과격하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비시키기 위해서 썼는데,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논리적으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손가락 돌리기. 관점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됐다. 따라서, 모든 것들은 친구 간의 갈등, 사랑,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학폭, 뭐가 됐든 어떤 사건, 어떤 시스템도 다른 해석이 가능한 거다. 따라서 내 생각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지사지가 나온 거지. 그래서 나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를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이제 우리 수혜 학생의 생각이고, 우리 하균 학생이야. 남박철수는 계정 아, 이름이겠지. 네, 하균 학생이지, 아닌가? 네. 아, 하균입니다. 맞지, 맞지. 네. 하균 학생은 첫 번째 지원 학생의 질문. 뭘 포인트로 잡고 싶어? 음, 자기라면. 예컨대 포인트라는 게, 그, 포인트라는 것은 다른 것은 내가 다 설명을 못하고,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것만큼 내가 꼭 학생들한테 전해주고 싶다. 또는 이것만큼은 학생들한테 알게 해주고 싶다. 학생들이 생각하게끔 만들어주고 싶다. 음, 좀 흔하긴 한데, 그래도 이 강의 내용을 꿰뚫을 수 있는 관점의 차이에 대한 다른 해석? 아니면 다른 관점, 폭넓게 보는 법? 음흠, 그걸 포인트로 두고 싶어요. 오케이. 박지민, 근데 자기는 포인트를 뭘로 잡고 싶어? 전 대화의 중요성을 좀 잡고 싶어요. 야, 이 중요성. 오케이, 좋아요. 또 김하연, 됐고, 서예준 됐고, 전재호, 예. 그대는 뭘 음, 포인트를 잡고 싶어? 저도 서로 대화해가면서 음, 중재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음. 오케이. 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왜냐면 이 안에서 그 포인트 잡을 게 되게 많거든요. 음.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포인트를 잡고 늘 그걸 염두에 두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건 되게 좋은 전략 같아요.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 국제사회 모습을 직접 경험해 봤잖아요. 기밀문서라든가 토론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 국제사회 뉴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고맙게도 매년 이 기후변화 협상을 하거든요. IPCC 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보고서를 관심 있게 보게 만든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그걸로 어마어마하게 학습이 될 수 있고 이 지식이 확 늘어날 수 있으니까. 또 예컨대 진로, 직업 이런 거하고도 진로 교육하고도 잡을 수가 있겠죠. 제가 그 게임 끝나고 나서 얘기했잖아요. 1.5도의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됐을 때는 어,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직업, 어떠한 진로, 어떠한 전공을 선택하든지 간에 억지로라도 기후변화와 연결시켜보라. 거기에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요? 어, 아까 우리 소희 씨가 시스템 사고의 다양한 관점 얘기하니까 다들 그냥 다양한 관점으로 도배가 돼버렸는데 하여튼간 뭐 또 다른 그런 포인트들도 있다. 음, 전저 얘기했고 서예준은 됐고 오케이 오케이 또 넘어가고 이게 끝이네. 이 프로그램 교훈과 목표 3시간 정도 진행하기에 친구 느끼는 프로그램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많을 것이다. 저 없지만 윤서 학생의 질문도 우리 최지원인 학생의 질문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뭐 저 충분하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자, 일단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나름 저의 생각과
인공지능의 도움도 받았고, 또 우리 친구들의 생각도 같이 공유해 봤어요. 자, 이제는 뭐 바로 끝내도 되는데, 어,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아이언 학생과 예준 학생은 채팅창으로 한번 써볼 생각,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지민, 소희, 화영, 하균, 재호. 어, 자, 준비된 사람 먼저. 하고 싶은 얘기? 뭐일 건데, 뭐 지금 한 거에 대한 소감, 질문, 또는 뭐가 됐든, 뭐. 저 먼저 소감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셔도 됩니다. 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저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학생들의 해결 방법이라는 질문에서 교수님의 답변이 제일 많이 인상이 깊었어요. 음, 왜냐하면 저는 그냥 진로 시간에 평상시에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친구들을 이끄는 것도 그렇고, 그런 활동을 할 때 약간 소극적으로 참여해주거나, 좀 아예 관심이 없어 하는 친구들을 좀 강제적으로 끌고 가려고라도 뭘 간식을 주든지 회유책을 주든지 그치, 뭘 그치, 그치. 어떻게 해서 했었거든요. 얼르고 달래고 근데, 하면서 근, 하고, 예, 오케이. 그러면서 제가 좀 많이 힘들어 했었던 것도 맞아. 사실이긴 한데, 사실 그러면 내가 힘들어. 예, 예, 맞아요. 근데 뭔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좀 뭔가 좀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할 때도 그렇고, 다른 발표할 때도 그렇고, 굳이 이 친구들은 지금 관심이 없는 건데, 마침 이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고, 이 아침. 주제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내 발표를 잘 안 들어주고, 내, 뭐, 이 활동에 대한 참여율이 부족한 건데, 내가 왜 이걸 굳이 강제적으로 이끌어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마침이란 단어 쓰기 전에 어떤 단어를 썼냐면 그 학생의 인생에서 말이에요. 그죠? 내가 왜 인생이라는 말을 썼냐면 사람의 인생은 참 묘하게도 풀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빌빌댔던 내 친구들도 잘 나간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교 때 우리 소희 학생처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나중에 다 나자빠져가지고 오히려 더 보수적이 되고 막 뭐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길게 놓고 봤을 때 본인들의 그때그때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치 판단을 상대방한테 얘기해 주는 게 되게 무책임한 얘기 같더라고. 어. 지금은 내가 아까와는 달리 무책임이란 단어를 썼어요, 지금. 이 주어진 시간에 너 이걸 해야 돼. 왜? 좋은 거니까.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보면 일단 좋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런 태도를 바뀌었을 때 장점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우리 소희 학생 지금처럼. 이렇게 해도 얘기 안 하고 갈 사람은 그냥 빠져나가면 돼. 기다릴 거예요. 지명 안 하고 기다릴 거고. 하냐 마냐를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안 할 거면 빠져나가도 돼. 오케이. 그다음 누구? 혹시 음. 저 오케이. 프로그램 진행할 때 나라를 몇 명 정해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모두 다 뽑기를 돌리는 게 좋을까요? 아, 그게 제가
왜냐하면 이제 나라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실에 했을 때 어떤 세팅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리지널 이 매뉴얼에도 이 불평등 불평등하게 세팅을 좀 하는 거에 워낙에 매뉴얼이 있는 거거든요. 미국은 뭐 먹을 게 많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뭐 선진국 뭐 유럽연합이 있고 개발도상은 바닥에 처앉고 막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기분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누구는 예쁘니까 미국으로 했냐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오해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비뽑기 한 거예요. 예. 뭐 근데 효율적으로 하려면 뭐 너 이거 해 그거 해뭐 할 수도 있겠으나 저의 관점에서는 제비뽑기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긴 해요. 그래야 말 나오지 않을걸? 지민 학생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될걸? 그다음 그다음 저 말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저희가 박사님이랑 실제로 모의 기후 회담을 했을 때 2.0도에서 2.5도로 상승폭을 정하는 게 목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를 2.0, 2.0 또는 1.5, 아, 2.5가 아니라. 네. 그리고 네. 그래서 그게 유엔이 제시한 목표이긴 한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0을 음, 목표로 했었죠. 네. 그래서 2.0을 목표로 했었지만 결국 실패한 걸로 알았는데 기억하는데 실제로 교실에서도 시뮬레이션을 반 학생들이랑 같이 할 때도 아마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 기후변화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거나 나라들끼리 협약을 해도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끝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지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게 저도 큰 문제예요. 저한테 숙제예요. 네. 그 이 게임을 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좀 먹먹한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슈 때문에 그래요. 노력해도 별거 안 되는 거 아니야? 해봤자 소용없잖아. 이거예요.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생각에서 안 돼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냥 자포자기했던 사람이, 그래! 하면서 마음이 바뀔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음, 제 생각은 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뭔가 깨우칠 수 있게 뭔가 도와주고 그냥 깨우칠 수 있게 내버려 두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게 저의 딜레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강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기력하게 낮아빠지는 사람한테, 아, 너 잘못됐어.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도 그 선택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좀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의 고민을 좀 담아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자, 제 강의했던 내용도 한번 좀 리마인드 해볼까요? 여기 보면, 오케이. 화면 공유 다시 해볼게요. 음, 어디 보자. 자, 그게 저의 큰 고민이긴 한데, 일단 현재까지 저의 어, 방법, 저희 접근 태도, 뭐 저의 방식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게임이 끝났어요. 그죠? 게임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사실은 실패하길 바래요. 실패를 해야, 충격받고 충격을 받아야 뭐지? 성찰을 하게 되거든. 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실패 이후에 성찰을 해서 뭔가 생각이 바뀌기까지가 되게 섬세하게 준비를 해야 되긴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에서 제시해준 매뉴얼도 있고 거기에 제가 풀어서 덧붙인 게 있는데, 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설명을 막 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기억나세요? 제가 따라서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만들어져야 1.5도 정도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실패해봐서 알았잖아요. 하면서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하면서 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법은 그냥 의사봉 땅땅땅 툭 때려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 항상 눈치를 보면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은 한 법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시스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불편해도 감수하겠소. 정책을 만드쇼. 법을 만드쇼. 내가 오케이 하겠소. 이렇게 동의를 해주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 어렵다. 두 번째는 여기서 제가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 게 직업과 연결해 보세요. 억지로 연결해 보세요. 거기에 기회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이 프로그램의 재밌는 장치가 뭐냐면 이거예요. 어땠었나, 느낌이 어땠냐라고 감정을 교류하잖아요. 감정을 교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좀 튀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손 치더라도 순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 여러분 생각은 어때? 어? 비슷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약간 보편적이구나.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테이블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생각들, 또 다른 감정, 또 다른 이유들이 또 있으니까 나의 감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끔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어때? 그래서 저는 단 이런 활동이 참 좋은 것 같거든. 그리고 나서 다양한 관점이 가능하다, 강요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그래서 어려운 거다. 그래서 어려운 거다. 구조를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다. 그래서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라고 아예 대놓고 제가 얘기를 해서요. 인정. 어, 무기력에 빠질 수 있어. 오케이, 인정. 문제는 무기력에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인데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선택하는지는 본인들의 영역이다 이거지. 이렇게 하면 좀 다를 것 같아요. 다시. 자, 무기력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해도 안 되니까. 그 인정, 인정, 인정.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에 빠진 다음에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것은 오로지 나의 선택이다. 이러면 이 아주 극단적으로 이 사람이 아닌 이상, 뭔가 생각하는 게 있을 걸. 그러면서 제가 썼던 잡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어,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은 연대다. 연대. 그래서 연대 관련해서 중학교 학생의 일단 이 소감문을 쫙 읽으면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약간 찔리잖아. 그렇게 해서 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요 정도까지 그냥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 정도 하는 거지 뭐. 그게 저의 작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화영이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화영이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뭐, 다른 사람도, 음, 일단 결말의 끝부분에 그 시로드의 결과를 보고 느낀 그런 결과에 대한 감정을 PPT로 한 명씩 발표하게 한다는 게 오히려 더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긴 해요. 만약에 결과만 보여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끝내는 것보다는 결과에 따른 자신의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함으로써 더 뭔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보다는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물론, 그쵸. 근데 그게 뭐, 항상 옳은 방법만은 아닐 수 있어요, 사실은. 예컨대, 발언 기회를 모두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는 순간, 어느 한 사람의 발언이 완전히 장악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그런 태도는 약간 집단 지성에 대한 믿음이 좀 깔려 있어야 돼. 그래서 방금 보여줬던 그 슬라이드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우리 선생님한테 드려볼게요. 그래서 알아서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균 얘기했었나? 학균 지민만 얘기하면 마무리하자. 아, 하균이는 지금 나간 것 같아요. 아니, 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있거든요. 왜 내쫓으세요? 오케이. 학균? 네. 어, 전체적인 소감 같은 거 말하면 되나요? 응, 응, 응.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대화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주제가 좀 말하니까 그것만 계속 생각하게 되네요. 좀 계속 관점이나 그런 게 생각하게 돼요. 이해? 음, 거기에 근데, 많이 꽂혔구나. 네, 꽂히긴 했어도, 제 생각에는 꽂힌 만큼 애들한테 잘 전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요. 예. 그 하균 학생도 얘기했고 뭐 대부분이 지금 그거에 많이 좀 꽂힌 것 같긴 한데 그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될 거예요. 자, 다양한 관점이 가능하고 하나의 관점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나는 그런 얘기하기는 너무 편해. 말하고 난 떠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늘 학생들과 같이 살잖아.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입과 행동을 볼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생각이, 다양한 관점이 가능한 거야라는 것을 평소에 실천하셔야 돼. 그게 어려울 거예요. 음. 예컨대 조용히 공부하고 싶은데 누가 떠들어. 어떻게 할 거야?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떠들어? 라고 그 사람은 목 잡고 흔들 거냐 이거지. 그렇게 하려고,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었다면, 과거에, 이제는 그런 데서 약간 스스로 제동이 약간씩 걸릴 거예요. 편하긴 한데, 진짜 조용하게 시키긴 해야 되는데, 그죠? 아주 묘한 도전 과제가 된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게. 민주주의는 시끄러워요. 워낙에. 다양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럼 허용해야 되니까. 어,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단점은 시끄럽고, 장점은 다양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건강하게지는 거예요. 이거는 참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쉽지 않을 거긴 한데. 하지만 계속 다양하게 시끌벅적하게 하기는 안 되니까 뭔가 하나의 방향으로 가기는 가야 되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 합의예요. 조용히 공부하고 싶은데 떠들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합의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민주주의 훈련이고 시스템 사고 훈련이고
더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평소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예, 고맙고. 지민 학생만 남았나? 아까처럼 얘기했어요. 오늘 얘기 안 한 사람, 화영, 저도 했었습니다. 그럼 다 이겼나? 오케이. 우리 선생님 이야기는 안 듣기로 하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학교에 가서 알아서 네, 하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 내서 저랑 만나겠다고 해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어떤 걸 하려고 했었냐면, 소위 대학원에서, 토론하듯이, 하버드에서 토론 수업 하듯이, MIT에서 그런 수업을 하듯이, 옥스포드에서 그런 수업을 하듯이, 여러분과 그런 토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경험시켜주고 싶긴 했었어요. 그래서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런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거리 막걸리 대화했던 것들이. 자, 여러분, 파이팅! 안녕!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오늘 끝까지 파이팅. 아니, 이 아이들이 씨앗이 돼서 또 좋은 저기를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교수님. 또 좋은 결과, 이게, 저기, 뭐, 그만해, 그만. 네, 됐어요, 네, 네. 네. 알았어. 그만, 그만. 네. 오케이, 바이바이. 오케이. 네.